제가 또 어려운 게 중에 하나가 이 보건실 단골손님이에요. 제가 이제 애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아이들은 막 엄청 옵니다. 그럼 일은 쌓이고,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넘어가는 게 이 단골손님 때문에 넘어가는데, 아유 바빠 죽겠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쟤는 또 왜 오는 거야? 막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다 괴롭잖아요. 일을 해가면서. 일을 해요. 근데 마음이 괴로우면 안 되잖아요. 이 마음을 잡는 것, 저는 마음과 생각을 플러스로 튜닝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연주회를 가다 보면 막 악기 튜닝하잖아요. 바이올린대로 절대음감 맞춰서 각 악기별로 튜닝을 하잖아요. 그래야 절대 아주 좋은 음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화음을 일으켜서 연주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학생들이 맞이하기 전에 플러스로 튜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을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올 때 넘어가는 일이 적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이들 때문에 월급을 받잖아. 이렇게 긍정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얘들 때문에 받는 거잖아. 그리고 아프니까 자꾸 오는 거겠지. 나의 실력을 알아보는 거야. 내가 치료를 잘해서 지금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작은 거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상처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큰 상처가 병원까지 데려가야 되고 일이 더 커지잖아. 이렇게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 될 수 있게 얘네들이 나를 복사하게 이렇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자꾸 선하게 부정이 딱 올라올 때마다 자꾸 선하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준비해 놓으면 아이들이 왔을 때 짜증이라든지 부정으로 넘어가는 게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리미리 플러스로 튜닝해 놓으라는 걸 강추를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제가 아직 부족해서 저는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이게 이제 의식성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올라가는 이제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High Conscious Working Thinking하는 그 과정인데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6학년 학생이었는데 내성 발톱이라고 저는 그렇게 심한 애를 처음 봤어요. 양쪽 엄지 발가락이 내성 발톱이 너무 심해가지고 퉁퉁 부는 거예요. 이렇게 불어가지고 막그 오른과 피고름 피딱지가 막 이렇게 나서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뭐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치료를 해주는 아이였는데 얘는 발톱을 빼는 걸 몇 번 했어요. 수술해서. 근데 발톱이 자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일주일에 이제 서너 번씩 치료도 하고 저한테 와서 치료도 하고 근데 이제 집에 가서도 소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잘 안 돼요. 동생들이 4명 있고 학교에서 말 잘 안 하고 주눅드는 애 같던데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얘를 치료하려면 한 20분씩 걸려요. 막 그 노말셀라인으로 막 세척을 하고 막 거기 다 해주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에 업무를 막 이렇게 쌓여있는데 아이들도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런데 막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뒤를 쳐다보면 저 뒤에 걔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때 제가 플러스로 빨리 튜닝을 했어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그걸 놓치고 막 치료를 해서 대순서가 돼서 딱 올라왔는데 치료대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제가 이틀 전에 수속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악화시켜서 온 거예요. 상처가 더 심하게. 그러니까 조그맣게 내가 잡지 않았는데 그게 붙어오게 돼가지고 화가 이렇게 올라와서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야. 야, 왜 소독을 집에서 안 했어? 이게 뭐야? 아니 뭐 밑빠진 놈이 물 붓기도 아니고 너 이렇게 맨날 악화시키면 어떡해? 안 되겠어. 너 집에서 소독 안 하면 나도 소독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말로는 소독하라는 얘기지만 제 안에 짜증과 불평심이 같이 나와 팍 나간 거죠. 가뜩이나 얘는 선생님이 자기들 20분씩 치료해주는 게 주눅들하고 말도 못하는 애, 말도 안 하더라고요. 늘 치료할 때 눈치만 보는 애였는데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 얘 뭐겠어요? 안 오죠. 얘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가 왜 이랬을까. 반성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자, 우리는 하이 컨시언스로 나가야죠. 자, 이때 첫 번째 단계. 내가 왜 이랬을까?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왜 짜증나고 불평심이 나왔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 근데 왜 짜증이 났지? 평소에 잘했는데 왜 오늘은 내가 짜증이 났을까? 첫 번째는 제 마음 그릇이 바쁠 때 오는 거 아주 옹랄가네. 그릇이 아직 작은 거지. 그릇이 더 넓혀야 되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하고 돕고 유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릇이 작구나.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았고 두 번째는 상처가 악화된 게 짜증이 났어요.
그 세 번째는 바쁜 시간에 와서 짜증났던 거예요. 자, 원인을 찾았어요. 그럼 두 번째, 2단계로 뭐냐면 좌절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뭐를 해야 될까요? 바로 개선할 걸 찾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플러스를 이제 더 정성을 들여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바쁘지 않은 시간을 얘한테 알려줘야겠다. 그럼 내가 좀 덜 힘들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에서 소독해야 되는 이유를 더 꼼꼼히 정확하게 자세히 알려줘야겠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중요한 건 세 번째 단계인데 뭐냐면 실천해야 돼. 그래야 나는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팝업을 보냈어요. 선생님 누구누가 지금 치료하러 안 오거든요.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성껏 치료를 해줬어요. 미안한 마음. 정성껏 치료해주면서 누구야 선생님은 출근해서 7시 되기 전까지 그래도 좀 짬이나 그 시간에 오면 선생님이 치료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설명을 했어요. 너 매일 발 닦잖아. 발 닦을 때 물이 이 닦지 않아도 들어가. 그러면 그게 다 골마거든요. 그래서 발을 닦고 나면 물기를 꼭꼭꼭 누르고 꼭 소독을 해줘야 돼. 그랬더니 선생님 이 소독을 할 때 동생들이 와서 발로 차요. 그래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도 언니 이거 피하잖아. 이거 봐봐.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도 애들이 와서 막 발라드려요. 그러면은 언니잖아. 최고 언니니까. 이런 마음으로 강하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가 제가 출근하자마자 와요. 그러면 제가 편하게 치료를 계속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몇 번까지는 소독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너 잘 소독했어?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계속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저한테 제일 큰 변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묻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하고 어느 날 선생님 나 내일 저기 6학년이니까 예비술 집에 가요. 중학교. 그러길래 중학교 초등학생이 돼서 적겠네. 그랬더니 적기도 하는데 싫어요. 그런 거. 왜? 그랬더니 선생님을 못 보잖아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몇 번 왔어요. 중학교 갔는데도 이렇게 내가 마이너스에 빠졌다 할지라도 파리 플러스를 자꾸 올라가면 관계는 회복이 되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빠질 때도 바로 그때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의식이 좀 불평했던 마이너스에서 돋구매하는 걸로 또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건실 단골 손님 중에는 문제가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단골이 많잖아요. 그렇죠?